아, 네, 그러면 오늘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제 문제 풀어 보셨거나 못 푸셨더라도 문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할 문제는 저번 주에 한 문제를 못 했어요. 시간상 분해합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은 분해합이랑 알람시계 그리고 수 정렬하기 그 두 개 문제 올려드린 거 보셨죠? 수 정렬이랑 알람시계. 그래서 이번에는 알람시계부터 먼저 해볼 건데 저희가 20분 드릴 거예요. 20분 동안 이제 각자 지금 앉아 계신 팀 내에서 알고리즘 어떻게 푸셨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 집부도 한 팀당 들어갈 거예요. 저희 집부도 어떻게 풀었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20분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 원하시면 나와서 집풀이 하셔도 되고 저희 서로 푼 방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람시계 먼저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수만큼 수가 지워지고 네. 이게 저는 수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된 수를 내가 입력을 해줘. 그다음에 5를 입력을 해주자. 그러면은 앞으로 5개가 나오구나라는 걸 입력 알아듣는다. 그다음에 숫자를 아무나 입력을 해줘. 아무 숫자를 1에서부터 1000까지 아무 숫자를 그렇게나 근데 내가 알아서 훔쳐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는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됐다. 여러분, 줌 여러분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부터 2884번 알람시계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알고리즘 담당자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상근이는 매일 아침에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근데 상근이는 항상 조금 더 자려면 다음에 맨날 지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45분 일찍 알람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단순하죠. 알람을 45분 앞서 시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근이를 위해 상근이가 몇 시에 알람을 맞추려고 했으면 45분 전이면 몇 시에 알람을 맞춰야 되는지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입력을 한번 봐보면 첫째에는 두 정수 h와 m이 주어진다. h는 0보다 크고 23보다 작거나 같다. m도 0보다 크거나 같고 59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상근이가 알람을 쏘는 시간은 h시 n분을 의미합니다. 입력 시간은 24시간이고요.
자정은 00, 끝은 23, 59. PPR 나타날 때 불필요한 용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H5 파워 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입력을 받아야겠죠. scanf %D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일단 풀려면은 이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시간과 분을 모두 다 분으로 환산해서 푸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받은 시간을 분으로 환산한 거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 이름을 저는 total minutes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받았으니까 total minutes는 hour 곱하기 60 플러스 minutes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입력받은 시간을 전부 다 분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알람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알람은 내가 설정할 시간이 45분 전이죠. 그래서 알람을 설정한 걸 저장할 변수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알람 미니트는 토탈 미니트의 곱하기 45입니다. 먼저 이 상태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3 토탈 미니트 나누기 60 토탈 미니트 퍼센트 60 보면 이제 예제 입력을 넣어보면 토탈이 아니라 알람이죠. 알람 같긴 한데 45분 뺀 건 알람이니까 다시 60을 넣어보면 출력이 정상적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로 제출하면 실패입니다. 그렇죠? 자정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만약에 자정이 입력된다고 한다면 시간과 분해는 0과 0이 입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토탈 미니트는 0 곱하기 60 더하기 0은 0이죠. 그리고 알람 미니트는 마이너스 45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45라는 시간은 없죠. 시간은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문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과거일 때 시간이 마이너스라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제 알람 미니트는 사실상 마이너스 45는 23시 15분이죠. 자정에서 45를 뺀 거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루는 여러분 24시간이죠. 그리고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총 하루는 24 곱하기 60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게 86400일 거예요. 86400분. 여기서 이제 알람 미니트를 빼면은 자정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이 완성돼요. 만약에 자정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5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시 15분에 관한 분으로 환산한 것이 알람 미니트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분의 10을 넣었다고 치면은 토탈 미니트도 10이겠고 알람 미니트 35 그래서 이거를 더해야겠죠. 더해서 25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자정까지 고려한 프로그래밍이 완성돼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자정은 아니고 0시 30분을 넣으면 23시 45분 정상적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넣어보면은 22시 55분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이미 했네요. 맞았을 때만 공개. 네, 맞았죠? 그러면 이걸로 2884번 문제는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2884번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으로 환산 안 하고 그냥 시간이랑 분으로 해서 조건문 걸어서 이제 풀 수도 있는데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였던 수 정렬하기. 이거로 10분 정도 줘서 그래서 저희는 그럼 중 여러분들은 12시 20분까지 수 정렬하기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제 20분에 저는 다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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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들리시는 걸로 알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수 정렬하기 문제로 간단한 정렬 문제였는데요.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n개의 수가 주어졌을 때 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첫째 줄에는 n과 n이 주어진다. 이 수는 100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다. 수는 증폭되지 않는다. 첫째 줄에 n개의 줄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결과를 하나씩 출력한다. 이제 먼저 입력 n을 주죠. 수를 몇 개 넣을 건지. 그래서 몇 개 넣을 건지를 받는 n이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scanf로 n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만큼 입력이 되니까 n만큼 반복을 돌려요. i는 0, i는 n, i 풀.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받았는데 입력을 이제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내가 이 줄에 대한 입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줄에 대한 그 받은 정보들을 하나하나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이를 저장하기 위해 적합한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는 숫자가 1차원적으로 들어오니 1차원 배열이면 되겠죠? 그리고 n은 1000보다 작다고 하니 배열의 크기는 1000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버퍼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1000의 크기를 가진 버퍼를 하나 만든 다음에 스캔F 문으로 첫 줄이 버퍼에 차곡차곡 숫자를 넣을게요. 그래서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nt i는 0, i, n, i 부풀 printf 이 i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수가 잘 입력이 됐죠? 그럼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정렬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삽입 정렬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버블 정렬, 정렬, 분할 정렬 등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을 상당히 널널하게 둔 편이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삽입 정렬과 버블 정렬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정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아이패드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는 J라는 변수의 i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y를 돌려서 j가 0보다 크고 그리고 버퍼의 j가 버퍼의 j-1보다 작다면 는 버퍼의 j는 버퍼의 j-1, 버퍼의 j-1은 샘플 그다음에 j 빼기는 1 우선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오름차순 정렬은 끝입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1, 2, 3, 4, 5인데 옆슬래시는 안 붙였죠? 뭐야? 다시. 어? 프로그램이 튕겼죠? 다시 킬게요. 네. 결과가 안 나오는데 나오네요. 1, 2, 3, 4, 5.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 2, 3, 4, 5. 자, 먼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코드를 먼저 작성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버퍼에다가 스캔F 문을 사용해서 숫자들을 저장한 건 맞고요. 그리고 J에다가 I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조건문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J가 0보다 크고 그리고 버퍼의 J가 J-1보다 작을 경우 이게 무슨 경우냐면 먼저 J는 0보다 클 경우를 확인해 볼게요. J는 0보다 클 경우는 J가 한마디로 1, 2, 3, 4 양의 동수값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렬을 할 때 이전에 입력된 것과 지금 입력된 것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J 값이 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J 값이 0일 때는 이제 버퍼 안에 수가 한 개밖에 없겠죠? 이게 아이패드로 하면 좋은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스캔F 문을 사용해서 버퍼에다가 우리가 아는 입력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 j 그러면 i가 0번째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버퍼의 0번째에 1이 들어가 있겠죠? 입력은 예제 입력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while문으로 가서 이제 이 조건을 한번 봐볼게요. j가 0보다 크고 그리고 버퍼의 j가 버퍼의 j-1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 j는 i죠. i는 첫 번째 반복 때 0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while문을 돌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4가 입력되죠. 버퍼의 i번째 위치, i는 두 번째 반복은 1이니까 첫 번째 위치에 4가 입력이 됩니다.
그때 while j가 0보다 크고 j는 i니까 두 번째 반복일 때 j 값은 2죠. 1이죠. 그리고 버퍼의 j가 버퍼의 j-1보다 작을 때 여기가 뭐냐면 j가 현재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버퍼의 1이 버퍼의 0보다 작을 때가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버퍼라고 했을 때 얘가 버퍼 배열이라 했을 때 1번째는 4가 들어가 있고 0번째는 5가 들어가 있죠. 즉 버퍼의 1이 0보다 작죠. 그러면은 이 while문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에서 반복을 돌아요. 그래서 이제 버퍼의 i-1이랑 j-1이랑 j랑 순서를 바꿔줘요. 그러면은 버퍼의 순서가 이 상태에서 4, 5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반복에는 3이 들어오겠죠? 이 상태에서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j는 2인 상태일 테고 그때 또 버퍼에 그러면 2가 버퍼의 1보다 작냐 하면은 작죠? 그러면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3, 5가 되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요거는 while문이에요. 이거 한 번씩이랑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 계속 돕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j의 1을 빼죠. 그러면 j는 1이죠. 1인 상태로 하면은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j가 1일 때 얘처럼 j가 1일 때 이 앞에 두 개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겼던 것처럼 얘도 3, 4, 5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됐나요? 혹시 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계속 입력을 받아요. 그럼 또 똑같겠죠? 그럼 3, 4, 5가 있는데 2를 입력받은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 비교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바꾼 값으로 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렬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얘도 2, 3, 4, 5 이렇게 되겠죠. 네, 1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 들어와도 또 얘네 둘이 한 다음에 앞에 게 j 거보다 작으면 바꾸고 그럼 여기 1이 있겠죠? 앞에 게 j 거보다 작으면 바꾸고 그럼 여기에 1이 있겠고 앞에 게 j 거보다 작으면 바꾸고 여기 1이 있겠고 앞에 게 j 거보다 작으면 바꾸고 그러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된 배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고 있죠. 이게 정렬인데요. 정렬 방식이 이거 말고도 더 간단하게 버블 정렬이라고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정렬은 삽입 정렬의 형태이고요. 버블 정렬의 형태는 아마 여러분이 더 이해하시기 간단할 텐데 먼저 버블 정렬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스펠링이 틀렸네. 그래서 GIF로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찾다 보면. 네. 이게 아닌데? 마땅히 보여드릴 게 없네요. 버블 영역으로 하나를 더 짜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나 있고, 아마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이거의 I 그리고 이거의 J. 네. 버블 정렬이 이게 I가 이게 I여도 상관이 없죠. 이거의 J는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버블 정렬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제가 노션에다가 따로 버블 정렬은 코드랑 설명을 따로 올려놓을게요. 이게 즉석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정렬하는 방법은 삽입 정렬이고요. 이렇게 문제를 저는 풀어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따로 질문 사항 없으면은 정렬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87. 정렬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가 따로 원래 준비한 문제들인데요. 시간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13시부터 이제 1871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이제 과제 풀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정할 사항 하나 있는데 제가 푼 방법도 더블 정렬입니다. 타입 정렬 아니었어요. 더블 정렬이에요.
네. 시간 다 됐는데 다들 풀어 보셨나요? 시간상의 관계로 풀이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거는 비교적 저번 거에 비하면 간단한 문제였죠. x보다 작은 수를 출력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 없이 설명과 동시에 코드를 정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n과 x를 입력받죠. n과 x. 그래서 int n x scanf %d n과 x를 이렇게 입력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이 앞에 있는 10이 10개의 숫자를 입력한다는 것이고 뒤에 있는 5가 x보다 작은 수를 출력하라는 것이니 저희는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반복문을 n까지 돌립니다. 그래서 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간단하죠? 그냥 input value가 x보다 작다면 printf d 띄어쓰기 input value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1, 4, 2, 4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맞았죠? 네, 이거는 뭐 버퍼 그런 거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 우리가 값을 저장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값으로 다른 입력과 비교해야 될 일도 없고 그냥 그 값을 x보다 작은지만 판별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고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제로라고 1773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따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이제 바로 같이 풀어볼게요. 1773번입니다. 자, 이거는 따로 그냥 같이 따라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리코더 기장 재민이는 장부를 관리 중인데 재민이는 돈을 실수로 잘못 부른 사고 치기 일쑤였대요. 그래서 재현이는 잘못된 수를 부를 때마다 0을 외쳐서 가장 최근에 재민이가 쓴 수를 지우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재민이는 이렇게 모든 수를 받아 적은 후 그 수의 합을 알고 싶대요. 재민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원입니다. K가 들어오고요. 이제 K 줄에 정수가 한 개씩 들어옵니다. 정수의 범위는 0부터 100만 사이이며 정수가 0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쓴 수를 지우고 아닐 경우 해장수를 씁니다. 정수가 0일 때는 지울 수 있는 수가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얘가 입력으로 0을 줄 때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이 쓰여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한번 예제 입력을 한번 봐볼게요. 예제 입력이 43040이잖아요. 그리고 예제 출력은 0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있는 4는 총 4가지의 숫자를 입력할 거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3을 입력했는데 0을 외쳤죠. 한마디로 3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0을 외치면 잘못된 수라고 해서 가장 최근의 걸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빈 배열이 됩니다. 다음에 4를 외쳤어요. 그럼 4가 들어가고 0을 외쳤으니까 가장 최근의 걸 지워야겠죠. 그럼 다시 빈 배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우리가 남아있는 배열의 합을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서도 입력에 대한 힌트가 있죠. 이 예제 2의 입력을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이 순서대로 해줘요. 보면은 1354를 입력받아서 1354가 차 있는 걸 볼 수 있고 0을 입력받아서 4가 빠진 가장 최근에 입력된 4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걸 한번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볼게요. 먼저 K번째 정수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int K, scanf, %d, K. 또 K번째 이 정수를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복을 돌려야겠죠. 그 제로 K I2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입력을 받을 거면은 scanf int 뭐 int value라고 할게요. value에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재민이가 부른 수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변수는 뭐 힌트만 봐도 알다시피 1차원 배열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또 버퍼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버퍼라는 변수의 사이즈는 이제 K가 10만까지 입력을 한다 했으니 0이 없다는 가정하에 총 10만 개의 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0만 크기의 버퍼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0 같은 거 상관하지 않고 버퍼에다가 입력받은 수를 전부 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버퍼 i는 input value죠. 그리고 출력은 총 재민이가 장부에 작성한 모든 숫자의 합이므로 모든 합을
저장할 answ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0을 상관하지 않고 버퍼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for int i는0 ik i++ answer는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해주시고 answer 는 버퍼에 i printf print answer. 네,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한번 입력을 받아볼게요. 그러면 7인데 이게 7이면 안 되죠. 0일 경우 값을 하나씩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퍼에 넣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0일 경우 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상의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배열 지시사죠. 포인터 인덱스죠. 어찌 보면 인덱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인덱스의 초기 값은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를 만약에 input 밸류가 0이라면 그리고 아니라면 input 밸류가 0일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를 1을 빼주고요. 아닐 경우 맞을 경우에는 인덱스에 1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더해 인덱스에다가 input 밸류를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0일 경우에는 빠지게 됩니다.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됐죠? 밸류가 0일 경우에 버퍼를 0으로 수기 안 해줬네요. 다가 나올까? 잠시만요. 밸류가 0이라면 실수했죠? 여기가 K가 아니라 인덱스여야 됩니다. 0 7 이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는 처음에 0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쭉쭉쭉 받잖아요. 여기서 input 밸류가 이제 각 줄에 들어온 숫자죠. 요 숫자들. 그래서 만약에 input 밸류에 0이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0이 들어오면은 인덱스의 값을 1 빼줘요. 그리고 아니라면 인덱스의 값을 1 늘려주고 버퍼에 값을 저장합니다. 먼저 예제 첫 번째 거를 한번 해볼게요. 43040이죠. 그럼 첫 번째 인풋 밸류에 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0은 아니니까 else문으로 가겠죠. 그러면 버퍼의 인덱스에 인풋 밸류를 저장하라. 근데 인덱스는 처음에 0이죠. 즉 버퍼의 0번째에 4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1 늘려줘요. 그러면 인덱스가 이젠 1이 되겠죠. 그 상태로 K번째까지 반복이니 K는 4였죠. 다시 i가 1인 상태로 반복을 들어옵니다. 인풋 밸류는 이제 4 다음에 0이 들어왔죠. 인풋 밸류는 그럼 0이 될 테고
인풋 밸류가 0일 때는 인덱스를 1 빼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인덱스가 0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반복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인풋 밸류가 3이에요. 3이면은 또 0이 아니죠. LG로 갑니다. 그래서 버퍼에 인덱스, 즉 0에 3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다시 1 늘어나서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풋 밸류에 0이 들어오죠. 그러면 0이니까 다시 인덱스를 1 빼줍니다. 0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 저희는 4가지 입력을 모두 받았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인덱스까지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덱스가 즉 우리가 입력받은 배열의 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덱스는 0이죠. 그럼 앤서에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고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제 입력 2로 한번 해볼게요. 예제 입력 2는 11, 3, 5, 4, 0, 0, 7, 0, 0, 6이죠. 이로 하면은 이제 인풋 밸류가 처음에 10이죠. 인덱스만 이해하시면 돼요. 인덱스는 처음에 0이고 그리고 버퍼라는 배열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10이잖아요. 10이면은 이제 여기다 10을 넣고 인덱스 1 늘리죠. 그다음에도 0이 아니죠. 그러면 1을 넣고 인덱스를 늘립니다. 그리고 5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니까 요 조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 되고 그리고 4도 0이 아니죠. 인덱스는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온 수가 이제 0이죠. 0이 되면은 인덱스를 1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는 3이 돼요. 그 다음에도 또 0이죠. 그러면 또 1을 빼줍니다. 인덱스에는 2가 되죠. 버퍼는 변함이 없죠. 왜냐? 인풋 밸류가 0일 때 따로 버퍼에다가 뭔가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얘가 버퍼고 얘가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7이에요. 7이 입력받았죠. 그럼 인덱스가 2잖아요. 0, 1, 2. 두 번째 거를 이렇게 7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인덱스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0이죠. 0이면은 또 인덱스를 1 차감해 줍니다. 또 0이죠. 그러면 인덱스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6이죠. 6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첫 번째 거에 10이 아니라 1이죠. 제가 수를 잘못 봤네요. 보시면 이제 인덱스는 1이고 버퍼에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더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인덱스까지 더하죠. 그 말은 즉 0, 1 놈만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앤서에는 여기까지 1하고 6의 더한 값인 7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을 출력하면은 이 알고리즘의 정답을 출력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것으로 이제 1200 아니지 몇 번 문제야? 1773번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네, 따로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여기서 풀이는 끝내도록 하고 네, 알고리즘 스터디를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기록 어떻게 해?